사업을 수용 상방식에 있어 시행하는 경우 토지 등의 수용상이다. 옳은 것. 이것은 우리 요약집 114쪽하고요. 115쪽 있습니다. 1번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시행자는 공공사업 시행자인 국지정보로 국한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국한된다가 아니라 틀렸어요. 아까 민간 시행자도 수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시행자이면 수용할 수 있어요. 누구면 수용할 수 있다고? 그거다 써놔요. 시행자이면 모두 다 수용할 수 있다. 시행자이면 모두 다 수용할 수 있다. 시행자이면 모두 다 수용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시행자가 민간 시행자든 이와 같이 공적 주체인 공공사업 시행자든 시행자이면 수용할 수 있습니다. 역으로 시행자가 아니면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시험에 나왔네요. 시행자가 아닌 지정권자는 도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시행자가 아니면 절대 수용할 수 없어요. 다만 이 수용 방식을 적용하는 사업장에서 시행자는 도시발조합은 될 수가 없어요.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 수용 방식 때 누구는 절대 시행자 될 수 없다고? 조합. 조합은 도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해 나가게 될 때 한정해서만 지정권자에 의하여 시행자 지정을 받으니까 수용 방식으로 할 때는 조합 자체는 시행자가 될 수 없다. 이걸 전제하고 시행자라면 다 수용할 수 있다. 다만 시행자 중 여기 1번에 나오는 공공사업 시행자인 국지전공은 수용을 할 때 토지 소유 동의를 받아야 된다. 받을 필요 없다. 받지 않고 수용할 수 있지만 민간 시행자는 수용을 할 수 있긴 한데 면적의 3분의 1상을 수여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상의 동의를 받아야만이 수용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까지 이해가 돼 있어야 돼. 알겠죠? 자, 그래서 2번이 그 말이에요. 토지 소유한 시행자 그따 죽듯이 민간 시행자죠. 민간 시행자가 도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데 수용하려면 이렇게 동의가 된다. 동의 요건 꼭 받으세요. 면적을 3분의 2 이상 소유해야 돼. 소유하고 토지 소유 형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제 금방 그런 동의는 1번에 있는 시행자들은 그런 동의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중요하고 3번 시행자는 토지 소유를 원하면 매수하면 전부는 안 되고 일부. 지금 A의 땅값이 3억이다 그러면 3억의 일부의 1억 5천. 1억 5천을 현금 줘버리고 1억 5천에 상당하는 것은 도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건축물로 상환해 주겠다는 증권. 이걸 토지 상환해야 되는데 이 채권으로 발행해서 줄 수도 있다. 전부가 틀렸네. 일부. 그 다음에 4번 이 토지상환 채권은 발행할 때 기명식 증권이다 무기명이다 다 된다. 기명식 증권만 되죠. 그래서 무자 날려버려. 기명증권으로만 만자 쓰고 기명증권으로만 발행한다. 무기명은 절대 안 된다. 딱 하다 쳐버리고. 자, 그 다음에 5번 조금 전에 했습니다. 마지막 포인트 잡아봐. 공치법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노치 공치법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것보다 그다 포인트 잡고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것보다 그러면 아까 뭐가 있을 때? 세분고시. 그래서 도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날려버리고 세부 목록. 이 세부 목록은 무슨 계획 다 집어넣어서 고시할까요? 개발계획. 그래서 개발계획 등으로서 수용 사용 대상에들은 토지 세무고시 이렇게 정확하게 깨뜨리고 해설에 써놨죠. 꼭 알으시고 넘어갑니다. 여러분의 이 문제 풀 때요. 지문을 옳은 것은 그대로 머리에다 넣도록 하고 옳은 것들은 옳은 지문은 그대로 머리에다 복사해서 넣도록 하고 틀린 것은 왜 틀렸는가 해설이 아주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해설을 또 외워야 돼. 해설 머리에다 넣어버려야 돼. 달달달 공부하는 방법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입니다. 4번은 114쪽부터 115쪽이 있지만 여기에 있는 문제로서 지문으로서 잘 정리해야 됩니다. 수용 상방식에 따른 도시발사업인데 옳은 거 1번 도시발조합도 도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까 누구만 수용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시행자만. 그래서 조합도 날려버리고 조합에 도시발조합에다 떠나셔봐요. 도시발조합에다 떠나셔서 위로 올려쳐가지고 이렇게 써놔요. 불러줄게요. 도시개발조합은 수용 사용 방식으로
사업할 때에는 시행자가 될 수 없고 도시개발 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에만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이걸 딱 이해하고 계셔야 돼. 이걸 알겠죠? 도시개발자본 수용 생방식으로 사업할 때는 시행자가 될 수 없고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에만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시행자 지정은 누가 해준가요? 지정권자. 그렇죠? 자, 여기까지. 그래서 1번 지문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알겠죠? 자, 그래 조합 지워버리고 시행자면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2번 맞아요. 조금 했죠. 중요한 지문이니까 꼭 읽어두세요. 그대로 읽어둬야 머리다 복사해버려야 돼. 이제 금방 했어요. 3번 토지 소유한 시행자가 수용을 하려면 조금 전에 했죠. 이것도 민간 시행자죠. 토지 소유한 시행자가 있다. 민간 시행자. 민간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려면 동의받으라고 했죠. 그때 동의요건은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그래야 돼. 2분의 1 동그라미 치고 밑에 3분의 2 동그라미 쳐봐. 2분의 1 동그라미 3분의 1 동그라미 치고 위치를 바꿔 쳐야 돼요. 2분의 1이 3분의 1로 3분의 1가 2분의 1로. 알겠죠? 도시개발법에서 면적이 나면 무조건 3분의 2, 총수가 나면 2분의 1 이렇게 가다가 치고 알겠죠? 자, 그래서 틀렸어. 다만 하나 이 도시개발구역에서 환지 방식을 적용사업할 때 1차로 토지수자 그들이 만든 조합이 시행자 지정을 받아서 들어가는데 근데 그네들이 바로 사업하기 좀 그래서 공적 주체가 사업 좀 해주세요 라고 사업 주도권을 지방자산지부 한국토지공사 지방세에 넘겨주고자 할 때는 바로 토지 면적의 2분의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자의 동의 및 토지소자 총수 2분의 이상의 동의 얻어서 그렇게 신청하면 사업 주도권을 넘겨줄 수가 있어요. 그때만 빼고 무조건 바로 면적이 나면 얼마다고 3분의 1, 총수가 나면 얼마다고 2분의 1.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3번 지금 민간 시행자 토지를 수용하고자 할 때 요건이잖아요. 그때 요건에서는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소유해야 돼. 소유. 동의받는 게 아니고 뭐 해야 한다고요? 소유해야 돼. 민간 사업 시행자가 수용을 할 수 있는데 수용하려면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뭐하고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수용할 수 있다. 이걸 꼭 알아주세요. 그 다음에 4번은 왜 틀렸을까요? 행정안전부장이 아니라 지정권자. 이 지정권자 본인이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할 때는 자기한테 승인 안 받아. 근데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할 때는 미리 누구한테 승인받았냐? 지정권자한테 승인받아야 돼. 그래서 틀려서 행정안전부장은 틀렸고 그 다음에 5번 한국토지주동산 시행자 그때 줄 거 봐요. 한국토지주동산 시행자 이따 줄 것이고 공공사업 시행자임. 공공사업 시행자는 수용할 때 동의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 그래서 틀렸죠. 얻어한다 지워버려. 마지막에 얻을 필요 없이 수용할 수 있다. 마지막에 얻어한다 튀어오르고 얻을 필요 없이 수용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넘어오셔가지고 6번 보겠습니다. 6번을 보시면 이것은 115쪽에 있죠. 토지상환 채권 옳은 거. 1번 토지상환 채권은 타인에게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하지 못한다가 틀렸죠. 가능하다. 이전 가능하다. 2번 아까 했네요. 토지상환 채권은 무슨 식으로만 발행이 가능하다? 김영식 증권. 그래서 또는 무김영식 지워버리고 3번 이율은 누가 정한다? 마지막에 발행자. 그래서 기획재정부장이 틀렸어. 기획재정부장이 아니라 발행자. 그 다음에 4번 토지 소유자인 시행자 그다 줄 거예요.
토지 소유자인 시행자, 그럼 민간 시행자라고 생각해. 민간 시행자. 민간 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 발행할 때는 자기가 부도나면 복잡해지니까 책임지는 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걸 보증이라고 그러죠. 지급보증을 꼭 받아야 발행할 수 있다. 맞죠? 누가 발행할 때는 지급보증 받지 않는다? 국지전공인 공공사업시행자. 알겠죠? 자, 5번. 이 발행규모에 따라 줄 것이고, 발행규모는 일반에게 분양할 토지, 분양할 건축 면적이 얼마를 초과하면 되냐? 2분의 1 초과금지. 그래서 3분의 1가 틀렸어. 2분의 1. 오른쪽 넘어오셔서 바로 8번. 8보면 도시개발채권 있죠. 도시개발채권 132쪽에 있습니다만은 틀린 것. 여기 있는 지문들을 꼼꼼히 정리하면 끝나는데 1번. 먼저 이 도시개발채권은 누가 발행자인가? 시도사인 지자청. 꼭 받으시고. 맞고. 2번. 이율을 하고 이 토지 아까 도시개발채권 이율 그리고 발행 시 발행 총액 상환 방법 이런 것은 다 누구한테 가서 승인받아야 되는가?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받아야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이 채권은 등록기관에 등록하여 발행 또는 무기명으로 발행 맞아요. 아까 토지상환채권은 무슨 식으로만 되냐? 김영식 증권만 됐죠. 4번은 맞아요 틀려요. 제일 중요한데 도시개발채권의 상환기간은 소멸시효는 상환부터 기산해서 원금은 몇 년? 5년. 이자는 2년. 엄청 중요한 수치죠. 5번은 상환기간은 5년에서 10년 범위에서 조례를 정한다. 맞습니다. 넘어가 보시오. 9번. 9번은 토지상환채권하고 도시개발채권 설명 옳은 거. 1번 조금 전 했으니까 왜 틀린지 알겠죠? 도시개발조합을 지어버리고 누가 발행한다? 도시개발채권을 시도사가. 그래서 도시개발조합은 틀렸죠. 2번은 질권의 목적을 할 수 있어요. 없다가 틀렸어. 이 토지상환채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 가정해봐. 여러분이 세종시에 땅 가지고 계셨는데 시행자가 매수세금 3억짜리였는데 그 일부 1억 5천만 원 주고 1억 5천에 상당선 이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건축물로 상환해 주겠다고 이 채권 줬어요. 이 채권을 가지고 있어. 1억 5천에 상당. 근데 가지고 있는 재산이 이거밖에 없네요. 그랬을 때 갑자기 돈 2천만 원 필요하다. 5천만 원 필요하다. 그때 누가 돈 빌려주나요? 그 채권자가 그래요. 담보물 하나 제공하세요. 그러면 이 채권 갖다 주면 돼요. 이해돼요? 이 채권을 갖다 주고 야 내가 변제기간에 그 5천만 원 못 갚으면 이 채권과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이 점유를 그쪽 채권자한테 넘겨주고 바로 이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했던 시행자한테 가서 토지상환채권 원부에다가 이 증권은 바로 질권이 설정되어 있다라고 거기다 기록하면 돼요. 질권이 설정된 채권이다라고. 그리고 그 증서에다도 이것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고 있는 증권이다라고 기록해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질권이 설정돼. 그래서 점유전을 해가지고 채권자 이 토지상환채권 가지고 있다가 변제기간 내 변제하지 않으면 질권자가 이 채권 가지고 직접 시행자한테 땅 받아가요. 받아가고 끝까지 변제 안 하면 그걸 갖다 경매에다 넣어보면 돼. 알겠죠? 경매에다 넣어보면 나머지 자기가 받아야 할 5천만 원 이자하고 나머지만 바로 반환 주체하면 됩니다. 팔아가지고. 이렇게. 그걸 질권이라고 그래. 질권. 질권의 목적 할 수 있다 없다? 질권의 목적은 두 가지가 있어요. 시험에 여러분 몰라도 되는데 질권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부동산 안 돼. 부동산.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 있잖아요. 점유전을 할 수 있어야 돼. 채권자한테. 이렇게 뭘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점유전. 그래서 부동산 안 돼. 부동산. 동산하고 권리질권만 돼. 시험에 안 나와요. 이거 민법에 있는 건데 두 가지만 질권을 목적으로 삼을 수 있어요. 알겠죠? 이 토지상환채권은 동산이에요? 권리증권이겠어? 오, 맞았어. 권리증권. 그래서 질권을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없다 하면 틀리겠네요. 없다. 있다. 그 다음에 3번 보면
아까 했죠. 3번도 없다가 틀렸죠. 있다. 4번은 맞죠. 누구한테 승인받느냐? 행정안전부장관. 5번은 아까 있는데 왜 틀렸을까?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 어마어마 중요한 숫자예요. 이게 계속 시험에 나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도시개발채권, 토지상환채권 그 정도면 다 맞출 수 있어요. 이제 금방 문제 풀었습니다. 10번 보죠. 10번은 116페이지 있어요. 원형지 공급개발. 원형지 뜻은 거기 나와있죠. 원형지 뭐냐 그러면 도시개발 구역 안에 있는데 도시개발 사업을 아직 조성되어 있지 않는 상태 토지죠. 아직 공사 안 들어간 논밭 내화산 땅을 말해. 알겠죠? 이런 것들을 원형지라 하죠. 맞아요. 1번. 뜻이요. 2번. 원형지를 공부할 때 시행자가 지정권자한테 승인받고 공부하죠. 지금 세종시가 여기 건설적이다. 이 도시개발 지정됐다. 이 시행자가 토공이다. 토지 한국토지동사 토공이다. 이 구역을 정했던 지정권자가 세종시 정했던 자가 국장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국장이 시행자 지정을 원했다. 그러면 여기서 수용 방식을 정한다. 수용 방식을 정해서 사업할 때 시행자는 여기 있는 땅 주인들 것 다 어때요? 소유권 넘겨받아서 사업하겠죠. 사업할 때 포크로 뭐 도로 뚫고 논밭 싹 밀고 산 밀고 그래 가서 보면 그게 공사하거든. 그래서 아파트 건설 부지 만들고 청사 부지 만들고 뭐 이렇게 광장 만들고 하잖아요. 이때 이 소유권을 시행자가 다 넘겨받아요. 1차로 협의 매수. 그래서 매수 대금 주면서 이거 다 받아갈래요? 그 A 거 자 10억 나왔다. 10억 다 받아갈래요? 아니면 일부 5억만 받아가고 일부 5억에 상당한 것은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건축물로 받아갈래요? 물어봐서 그렇게 할래요? 그러면 그 5억에 상당한 것은 채권 준단 말이에요. 이걸 토지상환 채권이라고 하죠. 뭐라 한다고요? 토지상환 채권. 이걸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 여기 이렇게 개발에 들어가기 전에 그래 이제 이렇게 해서 소유권 넘겨받아요. 그리고 협의 매수에 응하지 않으면 2차로 이제 수용해 버리죠. 수용해 보상 처리하고 소유권 다 넘겨받아요. 소유권을 다 넘겨받았다 그러면 토공이 소유자가 되겠죠. 그 다음 다 공적 자금 가지고 땅 지금 소유권 넘겨받은 거 아니에요? 공적 자금. 토공이 뭐 지네들 돈이 토공 나라 것이죠. 국가 것. 아무튼 토공이 가져온 돈 공적 자금. 그래가지고 다 넘겨받았다. 넘겨받았는데 아직 논밭인데 공사 안 들어갔어. 공사 안 들어갔는 논밭 야산이다. 이걸 뭐라고 한다? 원형지라. 원형지. 뭐라 한다고요? 원형지. 원래 상태 토지. 이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다 없다 시행자로서 있어요. 알겠죠? 이때 원형지를 공부할 때 지 마음대로 공부할 수 있어? 지정권자한테 승인받을까? 지정권자한테 승인받아야 돼. 알겠죠? 승인받고 공급할 때에 원형지를 공급받아간 자는 비싸게 받아갈까? 아니면 싸게 받아갈까? 이 시행자가 공사했다. 다 공사해가지고 막 기반서 깔고 그러면 포크를 싹 밀어버려가지고 하면 공사가 들어왔으니까 이거 사업 끝나고 나서 조성된 토지를 공부받을 때는 땅값이 비싸겠죠. 공사 안 된 상태에서 땅값은 싸겠죠. 그래? 원형지를 공부할 때는 땅값이 싸겠어? 비싸겠어요? 싸. 그래서 원형지를 공급받아가서 개발할 수 있는 그 공급 대상자는 아무나 공급받을 수 있다. 우리 법에 제한을 해놓고 있다. 제한하고 있어요. 바로 국지공을 한정하고 있어요. 국지공. 누구요? 국지공.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공공기관, 지방사. 그리고 하나 더. 여기 봐봐요. 공장 부지, 학교 부지로 직접 이용하고자 하냐. 이것 때문에 이걸 만들었거든. 원형지 공급개발. 세종시 대학교 이 캠퍼스 만들어가지고 붕괴 만들어서 대학생들 몽땅 들게 하자. 인구를 빨리 50만 채우자. 공장 넣어가지고 저 세종시 예각지에다 넣어가지고 근로자들 몽땅 들게 하자. 이런 취지에서 원형지 공급개발을 법에 도입했습니다. 한 5년 전에. 근데 별로 사람들이 안 들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때 공장부지 학교부로 공급을 받고자 한다. 그러면 받아갈 수 있어요. 이네들로 이제 한정해서 공급하는데 이때 이네들한테 원형지를 다 공급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여기 있는 땅 중 3분의 1까지만 허용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얼마까지만요? 3분의 1. 3분의 1은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해. 원형지를 공부할 때 면적은 얼마까지 가느냐? 3분의 1까지만 허용된다. 이 수치 꼭 암기하시고, 이때 원형지를 공부할 때 보세요. 국지공에게 원형지 개발자 선정해서 주려고 한다 그러면 이리 오세요. 시행자 그래. 땅값 이렇습니다. 감정값 매겨가지고 이렇게 사가세요. 이렇게 해서 얘네들한테는 와서 계약서 써서 받아가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 이걸 수의계약방법으로 선정한다 그래. 뭐라 한다고? 수의계약방. 근데 학교 부지로 공장부로 직접 사용하는 자에게 이걸 팔라고 한다. 학교 부지 공장부로. 그때는 바로 학교 이사장들, 공장 사장들이 서로 사가려고 할 수 있으니까 이거 누구한테 그냥 찍어서 이거 사가세요. 그러면 부정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바로 경쟁 입찰로 개발자를 선정하고 있다. 이게 중요해. 그래 학교 원형지를 학교 공장으로 직접 이용을 하려고 한 자에게 그 공급하고자 할 때는 원형지 개발자 선정할 때 경쟁 입찰 방법으로 선정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아무도 입찰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해상 유찰이 되어버렸다면 그때는 수의계약방법으로 선정을 해도 합법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원형지를 공급받았어. 여기 봐봐. 원형지를 아주 싸게 공급받았던 친구 중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오늘 원형지 매수했다. 그러면 오늘라도 매각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 즉각 매각이 허용되지만 그 자를 뺀 나머지 자들은 바로 10년 이내에 포함해서 매각을 할 수 없도록 규제받는다. 그때 10년이라는 것은 원형지 공급계약처에서 넘겨받아서 개발해가지고 공사 끝났다면 공사 끝나부터 5년에 매각을 못하고, 원형지 공급계약처에서 넘겨만 받았지 공사 안 들어갔다면 10년 동안 매각을 제한하고 있다. 양자 중 빠른 기간을 매각 제한기간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런 것들 떠올려야 되겠고, 이때 봐봐요. 이 지정권자는 원형지 공급을 하도록 승인 내줄 때에 야 원형지 받아간 사람들이 여기 뭐 학교 만든다 그런다면 학교만 딸랑딸랑 만들지 말고 도로 필요하면 도로도 설치해야 된다. 그래 이런 기반시 설치 교통처리 원만하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조건 따라서 승인을 내줄 수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원형지 공급가격 이게 중요한데, 원형지 공급가격은 감정평가업자 동원해서 감정가를 매겨요. 감정평가 금액이 나옵니다. 이것을 기준해서 이 시행자하고 원형지 개발자가 협의해서 정한 게 아니고, 이 감정가격이 있다 봐봐요. 감정가격이 있다. 만약 시행자 이렇게 공사비 들여서 기반서 만들었다면 그 기반서 설치에 들어갔던 공사비를 더한 금액, 이걸 기준해서 협의해서 정한다. 감정가격에다가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시행자하고 원형지 개발자 협의해서 정한다. 여기까지를 원형지 공급개발에서 알아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알겠죠? 그 내용이 몇 페이지냐면은 116페이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틀린 거 1번 맞고 2번은 맞죠? 3분의 1 중요하고 3번은 맞아요 틀려요? 3번 지문 맞지 않죠? 맞지 않죠? 왜 맞지 않을까? 지방자치단체하고 국가 그다 써봐요. 국가 하나 더 써봐. 지방자치단체하고 국가는 10년 이내에 포함해서 매각할 수 있죠? 그래서 있다 써요. 없다가 틀렸죠. 그게 엄청 중요한데.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읽어보셔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바로 155페이지 12번. 이 도시개발법상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한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등을 그 다음 줄 거예요. 추천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는 경우 그다 딱 줄 거예요. 추천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는 경우 그다 줄 거예요. 4개 그렇게 써놔. 4개. 4개를 뭐랬다 넣어버려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그 옆에도 있죠. 옆에 해설, 옆에 페이지 해설도 잘 돼 있고 옆에 페이지 해설 아주 잘 돼 있죠. 그래 4개를 암기해버려야 돼. 가장 잘 나온 것이 자 330층부터 이하인 단독대용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주택법상 공공택지. 세 번째 바로 공장용지. 네 번째 주택법상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 군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이라서 서민형 주택건설용지예요. 임대택용지 이런 것들은 추첨으로
분양을 허용합니다. 그런데 1번부터 4번까지 묶어놓고 5번은 무슨 방법으로 분양을 할까요? 그렇습니다. 아까 토지상한 채권을 받아갔던 친구에게는 이리 오세요. 이거 땅값 바로 1억 5천에다 이자까지 해서 1억 7천짜리니까 이거 받아가세요 해서 계약서 주는 거. 이걸 수의계약이라고 그래. 그래 무슨 계약으로 준다고? 수의계약 방법으로 공급 가능합니다. 수의계약 방법으로 공부할 수 있는 것 많아요. N주 페이지 봐봐. N주 페이지 보면 수의계약 방법으로 공부할 수 있는 게 하단부 1. 학교용지, 공공청사용지 같은 일반에게 분양할 수 있는 공공지를 국가 지자체에 공부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하는 거예요. 국가 지자체 오세요 해서 받아가라 이렇게. 그리고 바로 그 고시된 시식에 따라 존치된 시스템을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공부하는 경우. 그 다음에 토지상환 채권에 의하여 토지를 상환 조치하는 경우. 5번 토지 규모 형상 입지요건에 비춰 토지 이용 가치가 현재 낮은 토지를 써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공부하는 것이 불가피해서 시행자 인정할 때.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9번 경쟁 입찰 추천 방법으로 몇 회 이상 유찰되면 2회 이상 유찰되면 그때도 추천 방법으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N주 페이지 봐봐요. 추천 방법으로 하는 경우 5번 봐봐. N주 페이지 해설에서 추천 방법으로 수의계약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바로 공급 신청량이 지정권자에게 제출한 조성토지 등 공급에서 계획된 면적을 초과했다. 그때 초과했다면 경쟁입찰 방법으로 선정항 시하라 공방항 시하라 무슨 말로 공부한다? 추천말로 분양한다. 이거 꼭 받으세요. 거기 5번 이것도 추천말로 분양하지 경쟁입찰로 한다. 그럼 틀리겠어요? 넘어가시고 156페이지 13번 13번이면 수용 사용방식에 하여 도시개발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조성된 토지를 시행자가 공부할 때 그 다음에 줄 거 봐요.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한 평가 앞에다 감정이 남았습니다.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의 뜻도 없이 이하로 공급할 수 있는 토지 거기다 주고. 원래 이 수용 방식에서 사업이 끝났다 조성된 땅이 나왔다 닦다 이렇게 이 조성 토지를 공급할 때 공급가격 있잖아요. 이 한국토지동사 시행으로서 싹 만들었다. 시행자 지 마음대로 뭐 이걸 땅값에서 정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가격은 일단 조성하고 나서 감정평가업자 동원해서 감정평가해서 평균가를 내요. 2명 정도 동원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평균을 냅니다. 그래서 평균가가 이제 감정가로 결정나는데 이 감정가를 기준해서 여기 봐봐요. 이걸 최저가로 해서 바로 경쟁 입찰을 붙여 일반적으로. 그래서 최고가로 입찰한 자에게 낙찰해서 팝니다. 그리고 추천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는 거 아까 5개 있었죠. 그것은 감정가를 기준해서 분양하면 돼요. 싸게 공급받겠죠. 그네들. 또 수의계약으로 할 때도 감정가격 대비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공급해요. 그런데 감정가격 이하로 가격을 정해서 공급해도 되는 땅이 있어. 시행자가. 싸게 공급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함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시행자가 지가 뭐 지동 갖고 한 것도 아니었잖아요. 공적 자금 갖고 했잖아요. 그쵸? 토공이 했다 그러면 토공이 지네들 돈 갖고 있어요. 다 공적 자금이지. 그래서 싸게 함부로 공급 못해. 그러나 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런 토지로 공급할 때는 감정가격 이하로 정해서 공급을 해도 된다. 왜? 그런 용지는 다 정말 공익성이 강한 용지라고 보는 거예요. 공익성. 어떤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땅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학교 용지로 공부한다. 폐기물 최설부지로 공부한다. 그 다음에 바로 이주단지 조성을 위해서 쓰려고 공부받으려고 한다. 공부한다. 아니면 바로 무료로의 사회복지시설 설치해서 이용하려고 한다. 무료. 이게 중요해. 무료의 사회복지시설 설치해서 이용하려고 한다. 행정층이 시장 만들려고 한다. 시장. 이런 부지로 공급할 때는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 사회복지시설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유료로 운영하겠다. 그러면 절대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하면 안 된다. 경쟁입찰로 붙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몇 번이 틀렸을까요? 5번. 5번 유료는 경쟁입찰로 해야 돼. 이건.
바로 감정가격으로 공부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무료로 할 때만 바로 감정가격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번에 무료로 수정하고 유료를 무료로 수정하고 1번, 2번까지 묶어서 그걸 자주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감정가격이라고 공부할 수 있는 소지다. 감정가격이라고 공부할 수 있는 소지다. 이렇게 딱 제목하고 연결해서 자주 받으세요. 자, 그 다음에 14번의 지문 4번만 보고 넘어가는데 14번의 지문 4번 보시면 수의계약 방법으로 조성, 아까 했습니다만 수의계약 방법으로 조성 토지를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공급 신청이 공급계획에서 계획된 면적을 초과했다. 그때는 무슨 방법에 의해서 분양하면 된다? 추첨원. 그렇죠. 경쟁입찰 틀렸죠? 추첨 방법. 경쟁입찰의 방법이 아니라 추첨 방법.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159페이지 환지방식에 한 도시발사업이 나와 있죠. 1번 통과하고, 너무 쉬우니까 통과하고, 그래도 한번 볼까? 1번 환지방식을 시행할 수 있는 사유, 그것다 딱 줄 것이고, 환지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유 그러면은 1번, 2번, 4번, 5번 4개가. 3번은 집단적이다고 하면 집단적. 집단적이 보면 무슨 방식인가요? 수용 생방식. 그렇게 써놔. 수용 생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유. 수용 생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유. 키포인트 잡아서 딱 잡아버리고. 자, 2번 들어갑니다. 2번은 120페이지인데 도시발구역 정부에다 포인트 잡고 환지방식 동하면 도시발구역 정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할 때는 누구를 우선적으로 시행자로 지정해서 사업을 하게끔 한다? 토지소유자 조합. 3번 넘어가시고. 무슨 방식으로 할 때 그렇다고요? 환지방식. 일부예요? 전부예요? 전부. 그거 3번 보겠습니다. 도시발사업 시행자가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는 반드시 환지청을 행하게 한 구청계획인 환지계획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환지계획 작성 시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내용이 있어요. 환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사항 그따 줄 거예요. 환지계획을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내용이에요. 1번, 2번, 3번, 4번을 달달달해. 5번은 이렇게 써요. 사업이 완료된 후 결정되어짐. 그래 5번 있잖아요. 청산결정 뭐가 있고 나서 결정되어진다고요?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결정나는 거예요. 사업이 들어가기 전에 만드는 계획이 환지계입니다. 환지계 딱 떠나셔봐요. 환지계. 제목 환지계. 환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할 때 환지계 떠나셔서 밑에 땄어요. 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미리 작성함. 그래 환지계획은 사업도 들어가기 전에 미리 작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청산금 결정 있잖아요. 청산금은 뭐가 끝나고 나서 결정난다고요?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사업이 완료되는 후 바로 중공사 받고 60일에 환지처분 합니다. 증환지처분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사업장 안에 땅 주인이에요. 근데 시행자가 원래 1000평을 가지고 있어서 평이라만 써서 안 되지만 토지 부담률 50% 정해서 500평 부담케 하고 빼고 500불 줘요. 그러면 그걸 전만큼 쳤으니까 저공환제 되겠죠. 그때는 청산금 주고받고 없네. 결정할 때 0. 근데 여러분이 그 사업장 안에 바로 1500평 가지고 있어. 평이라면 안 써도 되지만 1500평 대비 바로 토지 부담률 50% 정했다면 750원 부담하고 750원을 받아가는데 시행자가 직권으로 바로 500평만 줘. 이걸 가만지 처분이라고 그래. 500평 주고 250평의 땅값을 청산금으로서 결정해. 이 땅값은 뭐 3억이다 라고 결정해. 그때 증환지, 가만지 처분할 때 청산 액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도 착수하기 전에 만드는 환지계획에는 청산금 결정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환지계획에는 청산금과 관련 내용은 절대 포함되지 않는다. 이걸 꼭 강조시켜놔요. 알겠죠? 그래 청산금 결정은 환처분 할 때 결정합니다. 증환지처분 하면 청산금은 얼마 내놔라 이렇게 결정해서 알려주고, 그리고 가마처분 할 때는 얼마 결정 나왔으니까 너 받아가라 이렇게. 자, 그래서
3번에 5번이 틀렸고요. 원어치도 모셔서 4번 환지계획 기준. 이것은 우리 요약집 121쪽에 있습니다만은 이 환지계획을 작성할 때의 내용 중 틀린 건데 1번 시행자는 환지계획을 작성할 때는 환지계획 구역별로 작성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서 지금 환지 방식을 통해서 사업하게 됐다. 이 구역이. 그러면 여기서는 환지계획을 하나 작성하는 거예요. 이 구역을 여기서 환지 방식을 통해서 사업한다 그러면 이게 환지계획 구역이라고 해요. 여기서 환지계획을 하나 만들어요. 어떻게 환지해서 주겠다. 이거 환지계획 구역이라고 그래. 환지계획. 그래 환지계획은 환지계획 구역별로 작성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환지계획 구역이라는 것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도시발구역 범위를 말하고 도시발구역이 둘 이상의 사업시행으로 분할되는 경우는 그 분할된 각각의 사업시행률을 말합니다. 여기 도시발구역도 바로 지정권자께서 1사업시행주고 이 사업시행률이 분할할 수 있어요. 분할할 때 아무리 좁게 잘라도 몇 개 얼마 이상으로 잘라야 될까요? 1만 전부 이상. 생각나요? 얼마 이상 자른다고요? 1만. 자, 그 다음에 3번 환지 방식은 몇 가지가 있는가? 2가지가 있어. 그래 도시개발 사업 다 끝나 환지 방식 종된 사업장에서 이 안에 A가 정전 토지 가지고 있었다. 이걸 사업을 끝내서 이렇게 개발해 가지고 다시 A한테 땅 그 사업장에다 다시 사각으로 F 만들어서 도로도 옆에다 만들고 해서 매행지가 되지 않도록 딱딱 만든 도로다. A한테 줬다. 다시 옆에 B 땅이 있었다. B도 이렇게 줬다. 이렇게. 그래 정전 토지에서 새로 개발된 토지인 환지로 관리를 이렇게 토지에서 토지로만 옮겨준다. 이걸 뭐라고 하냐? 평면환지. 토지에서 토지로 옮겨주는 거 뭐라고 한다고요? 평면환지. 이때 평면환지는 그 종류가 정환지도 있고 감환지도 있고 적환지도 있겠죠. 줄 만큼만 줬다. 토지 부담시키고 줄 만큼만 딱 줬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 적응한지. 뭐라고 한다고? 적절하게 줬다. 적응한지. 그 다음에 이자가 받아갈 땅이 원래 환지 받아갈 때 500평 받아가는데 400평만 줘버렸다. 이걸 뭐라고 그래? 적준 걸. 감환지. 감환지 할 땐 땅값 받아가죠. 청산 교부해 주죠. 이 친구가 받아야 할 땅이 원래 바로 400밖에 안 되는데 500 줘버렸다. 직권으로. 늘려줬다. 100. 이거 뭐라고 그래? 중환지. 이때는 땅값 내놔야 되죠. 그래서 청산금을 시행자 징수해 갔죠. 자, 평면환지는 이렇게 3가지가 있어. 뭐 있다고? 적응환지도 있고 감환지도 있고 중환지. 이것은 여기 봐봐요. 이것은 시행자가 직권을 하는 거예요. 정전 토지 소유 동의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한다고? 직권을 할 수 있어. 직권. 시행자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법조권이 있어. 이걸 학문상 뭐라고 하냐? 공용환지 그래. 뭐라 한다고? 공용환지. 시행자는 공용환지 권한이 있어요. 땅에서 땅으로 권리를 바꿔주는 강제적인 힘이 있다. 그 말에 공용환지 권한이 있기 때문에 직권을 해. 동의받지 않아. 그 차익이 발생하면 청산을 주고받고 끝내요. 이런 방식을 평면환지라고 해. 뭐라고 한다? 평면환지. 근데 환지 방식은 여기 보세요. B가 그래. B가 아니 여기 C가요. C 여기 D가 있는데 C, D, D가 있고 이렇게 또 E도 있고 여기 땅은 국가 끝인데 여기 저 A라는 사람이 무허가 건물을 가지고 있네. 이 토지 소자가요. 나 사업 끝나고 나서 집 지고 싶은데 내 능력가가 안 되니까 시행자가 공사하면서 구분 건축을 건축해가지고 구분 건축물하고 구분 건축물하고 구분 소유권 대상 건물 일부하고 이 건물이 들어서 있는 토지에 공유지 물것을 좀 주세요라고 이 시인 토지소가 시행자한테 신청할 수 있어요. 토지소자가 이렇게 도시법에 안에 있는 토지소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또 여기 토지하고 건물을 가지고 있는 D도 나도 그렇게 좀 해주세요라고 신청할 수 있을게요. 여기 또 E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주택이네, 주택. 주택. 근데 여기 보니까 국가 땅에 F는 건물 가지고 있는데 건물인데 이거 무화 건물이에요. 무화 건물. 무화과 건물주는 신청 못해. 이때 바로 적법하게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땅의 주인 또 땅의 주인 땅의 토지수 얘네들이 시행자한테 이렇게 신청해가지고 건축물에 구분소유권 있는 건축물을 봐하고 땅에 대한 지분을 받아갈 수 있어요. 정전 토지에서 반드시 구분 건축물로 관리를 옮겨주는 걸 뭐라고 하냐? 입천이라 한다. 뭐라 한다고요? 입천지. 입자가 무슨 입이라고 그랬나요? 세울입. 뭐라고? 세울입. 그래 채자가 건물이란 몸체체. 그래 건물이란 몸체를 세워가지고 땅을 묶어서 화원지 바꿔준다. 바꿔주는 이걸 입천이라 했죠. 입천지는 반드시 뭘 만들어준다고요? 구분 건축물에다가 건물 일부하고 땅에 지분을 묶어서 주는 거예요. 이 입천지는 반드시 뭘 받아서 하느냐? 신청받아서 한다. 직권을 한 거 아니다.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입천지하고 평면한지가 있다. 환지 방식은. 이때 입천지 신청할 때 봐보세요. 입천지 신청할 때는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건축물 소유도 신청할 수 있지만 무허가 건축물 소유는 신청 자격이 없다. 여기까지 알았어요? 알겠죠? 여기 알으시고 여기 봐봐요. 이때 입천지 신청할 때 무조건 다 받아준 거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여기 땅 주인인데 여기 땅 콩 많은 거 하나 가지고 있어. 여기 봐봐요. 땅 콩 많은 거 10제곱미터짜리 하나 가지고 있네. 이거 화한지 받아가기도 좀 그렇잖아요. 이만한 땅 토지 부담이 지금 50%라면 50%면 10제곱미터 했다. 5제곱미터 내놨다. 5제곱미터 가지고 뭐 중환지 해서 땅 덧붙여서 준다는 것도 그렇고 그걸 또 줘서 준다는 것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은 직권으로 그냥 시행자 아유 너 안 되겠다. 땅값 바꿔 나가버리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해돼요? 아 근데 이 사람이 말이죠. 나도 입천지 신청할래요. 이러면 속 터져버리죠. 속 터져버려. 알겠나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야 너네들 입천지 신청하고 싶어도 이렇다. 이게 지금 구분 건축물의 이 최소 분양가가 1억으로 지금 돼 있다. 1억. 너 가지고 있는 거 감정가 매겨보자. 매겨보니까 바로 300만 원이다. 너는 택도 안 단다. 우리 법에서는 야 정전의 건립가액이 이 최소 분양가격의 70% 이하밖에 안 되면 입천지 신청 자격 안 줘도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해돼요? 얼마 이하면 70% 이하. 이거 알았어요? 정전의 그 권리가액이 바로 최소 분양가격의 70% 이하이면 입천지 신청 대상이 제외도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시행자가 너 안 돼. 빠져.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아까 여기 주택을 가지고 있는 C가 있어요. 주택을 가지고 있는 C의 땅값 주택까지 싹 합해서 감정가 매겨보니까 이 친구 것은 2천만 원, 2천만 원. 최소 분양가는 지금 1억인데 그때 이 친구 거 70% 이하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나 이자 것까지도 입천지 신청 자격에서 박탈시켜버리면 들어가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주거안정을 보장해야 되니까 바로 주택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 경우는 그자의 권리 가액과 관계없이 입천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거 알았어요.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 정정 권리 가액과 관계없이 입천지 신청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주택. 여기까지 딱 들어두시고 자 문제 4번 풀어보죠. 4번에 3번 환지 방식은 평면한지하고 입천한지 두 가지가 있다. 이때 평면한지가 뭐냐? 환지 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 이전한 방식이다. 토지에서 토지로 준 거다. 2번 입천이란 뭐냐? 환지 전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반드시 사업으로 건설된 구분 건축물에 이전해 주는 것인데 이때 건축물 중 무화 건축물도 포함을 해서 넘겨준다. 아니면 입천지 신청 자격 박탈해본다. 박탈한다고 했죠. 그래서 포함이 틀렸어. 무허가 건축물은 여기서 바로 입천지 대상으로 인정을 안 해줘요. 5번을 보시면은 환지계획은 정전토지하고 환지의 7가지를 고려해서 그 여러 가지 그것다 줄 거 봐. 7개. 여러 가지에다 줄 것이 7개. 정전토지에다 떠나면 환지. 그래 여기 봐봐요. 환지 계획을 만들 때는 정전토지와 환지의 7가지를 종합거려서 적절하게 주도록 해야 돼. 적응한지, 체결한지가 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도록 하기 위해서 정전토지하고 환지의 7가지를 꼭 고려하는데 7가지 뭔지 알죠? 유, 지면,
토수리왕. 그런데 이때 토질이 나와야 될까? 토지 형태가 나와야 될까? 토질. 여기 개발하기 전에 A 땅 정말 비만 오면 쭉 물이 잘 빠지는 옥토 쪽에 서겠다면 옥토 쪽에 져야 되지, 물이 고이고 그러는 습지 쪽에다 져서 안 된다. 이게 토질이거든. 근데 봐봐요. 토지 형태는 고려되지 않아. 여기 봐봐요. A의 정전 토지 모양새 이렇게 반달로 돼 있다고 해서 꼭 반달로 고려해서 토지 형태를 고려해서 만들어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만약 또 B의 땅이 이렇게 토지 형태가 한 필지상에 이렇게 생겼다. 너네 토지가 원래 있잖아.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거 하나만 하지. 자, 그래서 토지 형태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환지기 만들 때 이게 중요해. 토지 형태는 고려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게 키포인트니까 키포인트를 꼭 새겨두세요. 토질이 나와야 된다. 뭐가 나와야 된다? 토질. 토지의 형태는 고려 대상 아니다. 토질이다. 무로 사용권리, 이용권리 이걸 수리한다. 그래서 수리지 수지라면 틀린다. 그거 4번 특히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지면 토수리와 이렇게 암기라고 그랬죠. 이 세 가지 중 바로 넘어가시고 쭉 넘어가면 그 9번 있죠. 9번은 자, 이것은 우리 요약지 122쪽부터 123쪽에 있습니다. 면적시 환지 기준이다. 면적시라는 것은 정전 토지의 면적을 고려해서 환지 주도록 설계하는 것을 면적시라고 그래. 그리고 정전 토지 가액을 고려해서 환지 역시 그 가격에 맞게 주는 것을 평가시라고 그래. 그래, 이 환지를 설계할 때는 평가식과 면적식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평가식을 원칙으로 해서 환지를 설계하고요. 극히 예외적인 경우만 면적식을 중에서 환지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는 면적도 중요하지만 가격이 중요하다고 해서 가격을 중시해서 설계하는 것을 평가식이라 하는데요. 예로 면적식을 정해서 설계를 할 수도 있어. 그런 면적식 환지 기준이다. 틀린 거. 1번 시행령은 면적식으로 환지 설계를 환지계를 수립하는 경우는 환지계획에 하는 토지소유가 사업을 위하여 부담하는 토지 비율을 산정한다. 이때 토지 부담률은 뜻이 그래. 토지 부담률 뜻이 뭐냐면은 환지계획 안에 토지 소유자가 그것다 줄 거 봐요. 환지계획 안에 토지 소유자가 도시발 사업을 위하여 부담하는 토지 비율 그것다 줄 거예요. 환지계획 안에 토지 소유자가 도시발 사업을 위하여 부담하는 토지 비율 그것다 줄 것이고, 이걸 다섯째로 뭐라 하냐? 토지 부담이라고 그래. 뭐라 한다? 토지 부담률. 그 뜻이야. 그래, 토지를 부담해야 돼. 그 토지 부담해가지고 사업병으로 충당하도록 시행자한테 퇴비도 바치고 도로 공무도 확보해야 되니까 토지를 부담하는데, 이 토지 부담률을 산정한다. 산정했다고 맞춰봐. 산정은 누가 하냐? 토지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산정해서 바친 게 아니라 법적으로 시행자가 산정한다. 그 말 중에 주어 시행자는 토지 부담률을 산정한다. 누가 산정한다고요? 시행자. 그 시행자라고 나와 있죠? 맞습니다. 2번 면적시로 환지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는 환지 전 토지 위치에 환지를 지한다. 그 말을 우리는 쉽게 말하면 제자리 환지라고 그래. 제자리 환지. 뭐라 한다고? 써봐요. 이해하기 좋게. 제자리 환지. 제자리 환지. 그래, 그 자리에다 주도를 해야 되겠죠. 여기 봐봐요. 여러분이 여기 환지 방식 추천하는 사업장인데 여기에 구석지 있어. 구역에서 구석지 있었는데 가운데다 주면 되겠어? 안 되겠어? 받는 사람은 좋지만 여기 있는 땅이 또 밀려버릴 수가 있잖아요. 환지 배치할 때. 그때 그래서 제자리 환지가 돼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하셔요. 그래, 면적으로 환지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는 환지전 토지 위치에 환지를 정한다. 다만 토지 소유자가 동의했어. 환지전 토지가 보류로 책정된 경우, 토지 용객에 따라 필요한 경우는 환지전 토지와 다른 위치에 환지를 지정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외해조로. 토지소유야 내가 다른 데 좀 옮겨도 돼. 이렇게. 그렇다면 가능합니다. 원칙은 제자리 환지 이렇게 받으시고요. 3번 보면 환지계획구역의 평균 토지 부담률은 얼마를 초과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냐? 이 수치 알아세요. 여러분이 차 안에 100평을 가지고 있다면 절반을 내놓고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에요. 50%. 근데 50%만 부담하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성이 안 나와. 그럴 땐 야, 사업 안 돼. 이렇게 하면 도저히 답 없다. 그래서 지정권자 그래. 야, 너네들 땅 100평이면 60% 부담하고 40% 받아라. 그래도 할래?
그러면 예 하면 지정권자 그렇게 정해서 할 수도 있어요. 지정권자는 몇 번까지 정할 수 있는가? 60. 지정권자는 그까지만 권한 행사 가능해. 근데 60%를 부담케 하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사업성이 안 나와. 그래서 지정권자는 손들으려고 그랬어. 사업 못하겠다라고 그랬는데 여기 있는 토지소유자 그래. 제발 사업 좀 해주십시오. 구역 지정해가지고 사업 좀 해주세요. 우리 땅 조그만 거 받아도 괜찮아요. 거기다 상가 지면 뭐 그런 대로 또 수익성 올리면 되지요. 이래가지고 여기 있는 친구들 사업을 원해요. 그때 우리 60% 초과해서 부담할 테니까 합시다라고 하려면 얼마의 동의서를 확보해야 되냐? 3분의 2. 얼마요? 3분의 2. 그래?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으면 토지 부담을 60% 초과해서 부담을 정해도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몇 퍼센트를 초과해도 된다고요? 60%. 얼마의 동의가 있어야 돼? 3분의 2 정도. 1,000원 그럼 틀리겠어요? 1,000원이 아니라 또 2분의 1 그러면 틀려요. 2분의 1이라든가 1,000원이 나오면 틀리고 3분의 2 이상으로 동의가 있으면 60% 초과해서 부담을 정할 수도 있다. 4번 환지계획구역 외부와 연결되는 환지계획구역 안의 도로에서 넓이 25m 이상의 간선도로 다 줄 거예요. 넓이 25m 이상의 간선도를 이렇게 뚫으려고 그래. 이렇게 이 넓이 이렇게 환지계획구역 밖에 도로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25m짜리 뚫으려고 하는데 이때 이 25m 도로 부지 이 도로 부지에 땅이 필요하겠다. 공사업이 필요하겠죠. 이때 공사비는 관할 지자체가 보조하고 도로 부진 땅은 여기 있는 토지 소유자가 부담해서 함께 건설할 수 있다. 이게 짝지가 중요해. 도로 부지는 누가 부담하고 토지 소유자가, 공사비는 누가 보조하고 관할 지자체. 이걸 짝지에서 꼭 알았어요. 바뀌었어. 관할 지자체가 그따 줄 것이고 토지 소유자가 그따 줄 것이고 위치를 바꿔쳐야 되겠어. 짝지가 중요해. 도로 부지는 누가 부담한다? 토지 소유자가. 공사비는 누가 보조한다? 관할 지자체. 짝지를 찾았어요. 그리고 5번 질문 참고용. 자, 10번은 1번 질문 보겠어. 1번 질문 보고 쉬었다 했는데 환지 예정 지정이다. 틀린 거. 1번 환지 예정자 지정되면 정전 토지단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은 정전 토지에다 줄 거야. 정전 토지에 대해서는 뭐가 뭐만 못하느냐? 사용수익만 못해요. 그래서 처분은 갈표. 사용수익을 할 수 없어요. 정전 토지에 또 맞춰봐. 정전 토지에다 또 맞춰서 왼쪽에다 써요. 토지 소유자는 정전 토지에 대해 저기 10번에 1번에 둘째 줄 정전 토지. 정전 토지에다 또 맞췄나요? 자, 정전 토지에 대해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과 처분권을 계속 가지고 있다. 계속 가지고 있다. 즉 상실당한 것은 아니다. 즉 상실당한 것은 아니다. 즉 이런 것은 아니다.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게 중요해. 상실당했다. 안 당했다. 안 당했다. 정전 토지에 대해서는 무엇을 계속 가지고 있다? 소유권하고 처분권. 뭔만 지금 잃었다? 사용 수익권 등만. 이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공부하셨죠? 사용권 등 수익권 등 처분권 있다고. 그 중에 지금 환지 예정지 정했게 되면 정전 토지는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능만 상실했지 소유권하고 처분권 등은 그대로 소유자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환지 예정지에서는 사용 수익권을 새로 취득하지 처분권 지워버려. 처분권 지워요. 셋째 줄. 처분권을 새로 취득한다. 틀렸어. 처분권 지워버리고 사용 수익권 등만 사용 수익권. 처분권 지우고 그자 권능. 사용 수익권 등을 새로 취득해야 된다. 됐나요? 환지 예정지에 또 맞춰봐. 환지 예정지에 또 맞춰서 저 밑에 옆으로 끌고 가봐요. 저 밑으로 끌고 가서 불러드릴게요.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는 소유권과 처분권을 새로 취득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소유권과 처분권을 새로 취득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걸 이해하면 끝나네. 여기서는. 이게 핵심이거든.
잠시 쉬었다가 11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금방 했던 내용까지 겹들여서 11번을 통해서 자세히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쉬었다 하죠.